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y Writing 코치 내신 서술형 실전 문제풀이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계속해서 수동태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 오늘은 수동태의 시제와 그리고 조동사의 수동태를 볼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 래버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They ate the apples yesterday. 그들은 어제 그 사과들을 먹었어요. 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서 수동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 주어가 이제는 복수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동사의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근데 시제도 확인을 해야 된다. ate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의 수동태가 되려면 비동사도 과거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are이 아니라 were. 자, 그 다음에 PP 형태를 잘 써보자. eat, ate, 그리고 PP 형태는 eaten. 이렇게 우리가 불규칙하는 PP 형태를 좀 주의를 해 주어야 됐었죠. 자, 그리고 그 사과들이 누구에 의해서 먹어졌다? 그들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they는 주격이니까 이걸 또 목적격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they가 아니라 them으로 잘 넣어주고 마지막에 시간 부사까지 yesterday 이렇게 정답을 채워주시면 이제 완벽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잘 쓰셨나요? The apples were eaten by them yesterday가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우리 챕터 3 수동태 파트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은 수동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동사도 배워봤잖아요. 조동사도 당연히 수동태가 존재한다. 자, 이 내용 지금부터 출발해 보죠.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주어로 하는 즉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할 겁니다. He wrote the book in 2010. 그는 그 책을 2010년에 썼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이미 연습을 했어. 자, 우리 친구들 시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장 수동태로 적어보고요. 우리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일단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e 플러스 pp의 형태였는데 이때 우리가 비동사를 이용해서 시제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고 우리는 이 책에서 이미 현재, 과거, 미래 시제도 배웠지만 현재 완료도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추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현재 완료의 수동태 표현까지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시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시제들은 바로 옆 동네 수동태가 또 따로 다 존재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능동태로 배우고 그리고 이 모든 시제는 다 수동태도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시제입니다. Susan is invited. 이렇게 써서 수잔이 초대를 받아요. 이렇게. 수잔은 초대를 받는다. 자, 해석할 때도 주의를 해야겠지. 이제 현재로 잘 해석을 해주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는 is가 was가 됐네요. 자, 그럼 이거는 시제가 이제 과거니까 수잔이 초대를 받는다가 아니라 수잔이 초대를 받았구나. 받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조동사 will을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Susan will be invited. 조동사는 항상 뒤에 원형을 써야 되므로 비동사의 원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p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수자는 초대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를 다양하게 시제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의 수동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시제는 어떠냐?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떠냐? 자, 현재 완료는 여러분들 have 플러스 pp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는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서의 pp는 그냥 완료의 의미를 첨가해주는 pp인 거야. have pp, 능동태야.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꿀까? 좀 애매하죠. 자, 일단 have pp와 bpp가 합쳐져야 돼. 맞나요?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합쳐보면 일단 have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합쳐봐. 그럼 비동사의 형태가 pp가 되면 being이에요. 그쵸? being. 요게 이제 B의 PP 형태다. 그리고 끝에 이제 완료를 뜻하는 PP도 또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최종 형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have been PP인 것이다. 자,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우리가 또 얘는 시제 수의 일치를 또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has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해볼까? 원리를 봤으니까 원래는 have pp인데 가운데 뭘 넣자? being을 넣는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have been pp나 has been pp로 우리가 현재 완료의 수동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다 능동태로 쌤이 예문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시제를 잘 보면서 수동태로 바꿔볼 거예요. 첫 번째는 She drinks a cup of coffee every morning. 그래서 현재 시제,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에서 날마다 하는 반복적인 일 현재 시제로 나와 있고요. 자, 이거 우리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운 법칙대로 수동태로 바꿔볼 텐데 나 목적어를 찾아야 되죠? 목적어가 커피 한 잔이야.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주어로 써줘야 되지. A cup of coffee, 일단 주어 자리 갑니다. 자, 그리고서 시제가 현재였어요. A cup of coffee는 단수 취급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비동사는 is. 자, 그리고 drink의 PP 형태 잘 써보자. drink, drank, PP는 drunk. 그래서 PP 형태는 drunk로 채워줍니다. 마셔지는 거야, 커피 한 잔이. 그냥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by 써주고 she 그대로 쓰면 안 되죠. 목적격으로 바꿔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에 부사 표현 같은 거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A cup of coffee is drunk by her every morning. 이렇게 수동태 잘 써봤고요. 자, 두 번째도 해볼까요? He sent the money yesterday. 그가 어제 그 돈을 보냈어요. 자, 이번에는 요게 일단 과거라는 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send가 원형인데 이제 과거 형태인 거지. 요것도 있고 yesterday가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주어로 잡으려면 목적어가 와야 된다. 자, 목적어 찾았나요? 이제 money 입장에서 보는 거죠. The money, 그 돈은 어제 그에 의해 보내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제가 과거였잖아. 그 비동사도 과거로. money 단수 취급. 그럼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자, 요거의 PP 형태는 똑같습니다. 과거 형태와 PP 형태 동일해서 sent. 그 돈이 보내졌다. 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자, 이번에 역시나 주격, 목적격으로 잘 바꾸어서 힘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에 yesterday도 잊지 않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the money was sent by him yesterday. 그 돈이 어제 그에 의해서 보내졌다라고 시제 과거의 수동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they will buy the car tomorrow. 이제 미래인가요? 그들이 그 차를 내일 구입할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볼 건데, 자, 이번에는 동사가 the car입니다. 자, 목적어가 the car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고요. will buy를 수동태로 바꿔줄 텐데, 자, will 같은 거 그대로 살리죠. 자, 얘는 will be pp. 맞나요? 요거를 bpp로 바꾸면 돼. be 넣어주고, 자, buy의 pp 형태는 but, by도 아니죠. 이것도 이제 불규칙한 PP 형태 넣어주고, 자, 누구에 의해서 그 차가 구입이 될 거야? 그들에 의해서 역시나 they를 them으로 목적격으로 잘 바꿔주시고요. 잘 따라하고 있죠? 그 다음에 tomorrow 넣어주면 되겠죠. The car will be bought by them tomorrow. 그 차는 내일 그들에 의해서 구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우리 드디어 현재 완료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e has finished her homework. 마침표.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냈어요. 현재 완료로 썼어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수동태로 바꿔보죠. 자, 역시나 목적어를 찾아라. 목적어는 그녀의 숙제. 자, 요거를 이제 주어로 가지고 옵니다. 그녀의 숙제가 끝마쳐졌다. 자, 우리 현재 완료의 수동태. 일단 여러분도 어떻게 외워라 그랬지? has, pp 사이에 뭘 넣자? bene을 넣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것도 3인칭 단수니까 그대로 has 쓰면 될 것 같아요. have 아니고 has, 그치? 그리고 been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pp 형태 그대로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finished.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by 플러스 목적격 by her. 요렇게. 그래서 her homework has been finished by her. 그녀의 숙제가 그녀에 의해서 끝마쳐졌네요. 라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필수문법 2는 진행 시제의 수동태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인데 그거를 수동태로 쓰게 된다면 이제 되어지는 중이다가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진행의 수동태도 쓸 수 있어야겠다. 우리가 배운 모든 시제는 그대로 다 수동태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쓰나 보다. It is being built. 그러면 그것이 지어지는 중이다. 이고
It was being built 하면 시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과거 진행 수동태니까 그것은 지어지는 중이었다. 지어지고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제만 잘 과거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진행형 만드는 방법. 일단 이제 결론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진행 시제가 뭐예요? 영어에서 진행 시제 앞에 반드시 비동사 있고 그리고 ing잖아. be 플러스 ing. 이게 이제 진행 시제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비동사가 뭐 현재면은 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면은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랑 또 뭘 합쳐야 된다고? be 플러스 pp 수동태를 또 합치는 거야. 아까랑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 만들 때처럼 요렇게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치자. 그래서 be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를 ing로 바꾼 형태를 써봐라. being. 그리고 당연히 수동태의 의미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pp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being pp. 이게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 있고 뭐 시제에 따라 바뀌고 가운데 bein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p다. 그래서 진행의 수동태는 being pp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자. 되셨나요? 자, 그럼 역시나 우리 같이 한번 진행의 수동태도 직접 한번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m reading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우리가 목적어 찾아서 얘가 목적어죠? 자,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being pp로 바꿔줄 건데 자, 주어가 book이니까 비동사는 is. 그 다음에 가운데 뭘 넣어주자? 꼭 being을 넣어주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pp로 바꿔야 돼. 자, read의 pp 형태는 read. 발음만 좀 read로 해주면 되죠. 누구에 의해서 읽어지는 중이야? 나에 의해서. 그래서 목적격으로 바꿔서 by me 이렇게 세워줍니다. 읽어볼까? The book is being read by me.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읽히는 중이야.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은 Mom is making some cookies. 엄마가 몇 개 쿠키를 좀 만들고 계셔. 자, 이것도 이제 목적어 잘 찾으세요. 현재 진행 시제인데 목적어는 몇 개의 쿠키들. 자, 요게 이제 주어로 빠집니다. 수동태에서는 some cookies, 몇 개의 쿠키들이. 자, 이제 주어가 복수가 됐어요. 자, 그럼 비동사도 복수를 쓸 거고 시제는 현재니까 이제는 비동사가 are이다. are. 자, being 넣어야죠. being. 그리고 요거의 또 pp 형태. 자, make 동사의 pp 형태는 made입니다. made. 누구에 의해서? by mom. 이렇게. Some cookies are being made by mom. 쿠키 몇 개가 우리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2개 더 해볼게. My dad was washing the car an hour ago. 우리 아빠가 1시간 전에 그 차를 세차하고 계셨어. 자, 그럼 이제 차 입장에서 봐야겠죠. 목적어 바로 찾아주시고요. The car, 시제 과거. 비동사 똑같이 was. 자, 그 다음에 being 넣어줍니다. 요거를 pp로 바꾸면 washed. being pp. 그치? 누구에 의해서? By my dad. 우리 아빠에 의해서. 언제? An hour ago. 1시간 전에. 요렇게. 그래서 the car was being washed by my dad an hour ago. 그 차는 1시간 전에 우리 아빠에 의해서 세차되어지는 중이었어. 이렇게 돼요. 자, 하나만 더. They were making the tower. 그들이 그 탑을 만들고 있었어. 자, 그럼 이제 그 탑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어지는 중이었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자, 주어가 이제 the tower 단수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비동사도 단수로 근데 과거로 자, 가운데 being을 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pp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by 목적격 them 이렇게. 그래서 the tower was being made by them. 그 탑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being pp 진행의 수동태도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필수 멤버 3는 이제 조동사의 수동태인데요. 이거 이미 봤어요. 뭐 이미 언제 봤느냐? 아까 우리 will 했잖아, will. 우리 will이라고 하는 것도 조동사예요. 미래를 나타내주는 조동사이고 우리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e 플러스 pp를 그대로 원형으로 넣어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줬잖아. 나머지 조동사도 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면
can be PP, may be PP, should be PP, must be PP 이런 식으로 조동사 뒤에는 be를 원형으로 넣어주면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미 조동사의 수동태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해석만 좀 잘 해볼까요? 첫 번째는 The building can be built in a year. 그 건물은 1년 안에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었으니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엔 The building may be built in a year. 이거는 일지도 몰라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 건물은 1년 안에 지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 The building should be built in a year. 이거 우리 또 열심히 연습했던 거. 그 건물을 1년 안에 지어지는 게 좋아. 이렇게 되고 마지막엔 The building must be built in a year. 이거 좀 강제성이 있었지? 그 건물은 1년 안에 지어져야만 해.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의무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친구들 정답 확인할게요. He wrote the book in 2010. 그래서 그는 그 책을 2010년에 썼다. 그럼 그 책의 입장에서는 쓰여진 거니까. 그리고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비동사는 was. 자, write의 PP 형태 잘 써야 돼요. written.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언제? in 2010. 그래, 2010.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네, 여기에서 by 힘의 위치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맨 끝에 와도 되고 쌤이 쓴 것처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의 부사가 먼저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된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시제, PP 형태 잘 적어서 수동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잠시 후에 실전 유형으로 프랙티스 해보죠.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미리 풀어주세요.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서술형 문제풀이 해볼게요. 자,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주어로, 즉 수동태로 바꿔봐라. 목적어를 주어로 뺀 거죠. 자, 이 친구의 정답을 한번 볼까요? A lot of people may read a book.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지도 몰라요 에서 그 책 입장에서는 읽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인데요. 자, 지금 핵심은 조동사다. 자, 조동사가 보이면 뭐였죠? BPP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재형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열심히 해봤으니까 이제 read의 PP 형태가 또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찾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read 이더라. 그치? 나머지는 뭐 by a lot of people 요거는 뭐 틀린 게 없네요. 그래서 비동사의 형태 원형으로 read의 PP 형태는 똑같은데 발음만 read인 것이다. 요렇게 우리 수동태 고쳐줍니다. The book may be read by a lot of people. 요렇게 고쳐주시고, 자, 우리 2번부터는 직접 한번 바로 수동태 문장으로 고쳐볼게요. 그는 그 상자들을 내일 옮길 거야. 그래서 이제 목적어 상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더라. 자, 근데 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있네요. 조동사는 수의 일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써주고 얘만 BPP로 써주면 되겠다. 조동사가 오히려 좀 간단해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the boxes will be moved. 누구에 의해서? by him. 목적격으로 잘 바꿔주시고요. 언제 옮겨질 건데 tomorrow, 내일 이렇게 우리 수동태 바꿔주시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by him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문장 끝으로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will be moved를 잘 써보자. 그래서 the boxes will be moved by him tomorrow 또는 tomorrow by him.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She gave some money to her sons. 그래서 그녀가 주었습니다. 약간의 돈을 누구에게? 그녀의 아들에게. 자, 이제는 약간의 돈을 주어로 뺄 거예요. Some money. 자, 시제 확인해야 되죠. 동사의 과거야. 그럼 비동사의 과거 형태를 some money에 맞춰서, 자, 비동사의 과거 형태 was가 되겠고, 자, 이제 PP 형태 잘 써야겠네요. give, gave, given. 그쵸? 자, PP 형태는 given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그대로 뒤에 붙여서 써줘야 돼. Some money was given to her sons. 이거는 좀 먼저 써야 돼요. 전치사를 먼저 붙여서 써주고 누구에 의해서?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그녀에 의해서. by 목적격, by her. Some money was given to her sons by her. 그래서 약간의 돈이 그녀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네요. 그치?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 시제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4번은 Mike checked the email yesterday. 마이크가
어제 그 이메일을 확인했어. 자, 그럼 이메일 입장에서는 확인이 된 거예요. 어제. 역시나 시제는 과거인 것을 주의하자. The email. 자, 동사 과거니까 자, 비동사의 과거 형태. 자, 그리고 PP 형태는 똑같아요. 그냥 checked. 네, 누구에 의해서? By Mike. 마이크에 의해서. 언제? Yesterday. 어제. 자, 이것도 우리 by Mike의 위치는 뒤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the email was 이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이거 is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hecked by Mike yesterday. 그 이메일은 어제 마이크에 의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자, 우리 이제 5번에서 6번 유형은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보는 유형입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틀린 거 바로 찾으세요. The war is being painting now. 이런 거 없어. 지금 완전 엉망인데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지금이 있어요. 지금. 자, 요거 우리가 시제 파트 할 때 쓰면 어떻게 강조했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진행 시제인 경우가 많다. 지금 하고 있어. 네, 여기서는 지금 벽 입장에서 벽이 지금 칠해지고 있어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진행 시제는 기본적으로 비빙 PP다. 이렇게 돼요. 비빙 PP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헷갈리면 비빙 PP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the war is being이 아니라 뭐다? 여기가 being이 돼야 되고 요 부분이 PP가 돼야 되는 것이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자. The war is being painted. 비빙 PP 됐죠? is being painted now. 그래서 그 벽이 지금 칠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의 수동태였습니다. 자, 6번은 His car was repairing by the mechanic 그랬는데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능동태죠. 그의 차가 이거 과거 진행이잖아. 수리하고 있었어. 수리공에 의해서 말이 안 되죠. 차는 자기가 수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수리가 된 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고치려면 요거를 이제 PP로 고치면 B 플러스 PP 수동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His car was repaired by the mechanic. 그래서 그 차는 그 수리공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에서 8번으로 갑니다. 우리말과 일치하게 주어진 말을 알맞게 배열하시오. 단 조건에 동사의 형태를 변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포는 2시 전에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이거 지금 조동사 조동사의 수동태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 얘기고 before 2 o'clock 이게 2시 전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주어를 그 소포문으로 잡아보자. The package 이게 그 소포는 이렇게 돼. 근데 한국말 해석에서는 보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동이라는 걸 알아채야 되고 조동사 먼저 씁니다. 그렇죠? must. 그리고 조동사 나오면 BPP. 자, B 쓰고 그 다음에 send의 PP 형태 sent였죠. 그렇죠? 자, 요거 sended라고 또 많이 오류가 나옵니다. sended 절대 안 되고 sent다. PP 형태 주의해서 정답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The package must be sent before 2 o'clock. 그 소포는 2시 전에 반드시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조동사의 수동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계산기는 수업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딱 보니까 뭐뭐 되어서는 안 된다. 되어서는 안 돼. 이것도 수동태인 것 같고 조동사가 should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should be pp이겠구나. 자, 그럼 주어는 계산기는 calculator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거고 자, 복수 형태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를 쓸 차례이죠. 이제 조동사 넣고 should be pp. 자, 비동사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pp 형태는 used 해서 d를 딱 붙이면 돼. pp가 됩니다. 근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네. 자, 그럼 not의 위치 어디야? 우리 친구들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인 거 알지? 똑같아. 그래서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뒤에 pp다. 이것도 not의 위치가 좀 중요하겠네. Calculator should not be used in class. 그래서 계산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수업에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좀 not의 위치를 우리가 주의해서 조동사 바로 뒤다. 비동사 뒤가 아니라 요것만 주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에서 10번 문항 가볼까요? 주어진 조동사와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활용해서 완성해 볼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 수동태가 답일 확률이 좀 높으니까 한번 잘 해석을 해보죠. 자, A가 You didn't wash the cups in the sink. 그랬어. In the sink. 그러면 이제 싱크대에 있는 이거야. 싱크대에 있는 컵들을 너가 씻지 않았구나. 너 설거지하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B가 Sorry, 미안. The cups, 그 컵들은 션에 의해서 나중에 설거지 될 거야. 그 나중에 션에 의해서 씻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션이 씻을 거야. 이건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수동태 문장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동사니까 우리가 뭐 수일치 신경 안 쓰고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be 잘 넣어주고 요거의 PP 형태인가요? 그쵸? wash의 PP 형태 어렵지 않아요? ed만 붙여서 wash it 이렇게 세 단어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But the cups will be washed later by Sean. 그러면 하지만 컵 나중에 션이 다 설거지 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도 마찬가지로 대화문 쭉 이어가면서 빈칸 한번 채워볼 텐데요. A가 Did you delete my pictures on the computer? 그러면 야, 너 컴퓨터에 있는 내 사진들을 삭제했어? 이거 삭제하다. 자, 그랬더니 B가 No. 아니, 나 안 지웠어. But 하지만 the pictures, 그 사진들은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So save them to your USB memory stick just in case. 그러니까 잘 저장을 해놔. 너의 USB 메모리, USB 그 메모리 카드에 잘 저장해놔. Just in case 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이런 뜻이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 하지만 그 사진들은 언젠가는 삭제될지도 몰라. 이렇게 채워볼 거고요. 조동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입장에서 삭제되는 거니까 역시나 BPP인데요. delete의 PP 형태는 deleted 이렇게 D만 붙이면 잘 PP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ybe deleted someday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그러면 또 수동태의 중요한 라이팅 코치 팁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목적어가 두 개인 4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관련된 거를 쌤이 라이팅 코치 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일단 4형식이 뭐다? 4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문장이 4형식입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주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이때 동사가 해석이 주로 주다라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주려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잖아. 이때 이 순서가 좀 중요한데 에게가 먼저 나올 때 에게가 먼저 나오고 을을이 나중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즉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써서 한꺼번에 두 개를 써서 4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수동태의 원리가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BPP가 되는 건데 얘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에게라는 뜻을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 하나 그리고 을을이라고 해석됐던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예문으로 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예문을 바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예문이 뭐예요? She gave them a card. 그러면 그녀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카드 한 장을 이렇게 했지? 그들에게 카드를 하나 주었어.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첫 번째 그 다음에 카드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자, 먼저 them을 주어로 하는 것은 주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잘 바꿔놨죠? they로 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동사를 봤더니 시제가 과거네? 근데 주어는 they네. 자, 그럼 우리 비동사는 뭘 써야 돼요? 그렇지, were를 써야 될 것 같아. were. 그리고 gave의 PP 형태는 뭐야? given이야.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그대로 내려주면 돼, 옆에다가. a card. 그리고 행위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by her. 그래서 they were given a card by her. 요렇게 돼요. 해석을 잘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 주다의 수동태는 받단 거지, 그치? 그들이 받았어. 뭘? 카드를 한 장. 이렇게 잘 되죠. 누구에 의해서 받은 거야?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첫 번째가 완성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카드 입장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카드가 한 장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비동사는 was가 돼야 돼. PP 형태는 똑같아.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생기는데, 자, 카드가 한 장에 주어졌어. 누구에게? 그들에게죠. 자, 이때는 이제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them을 쓸 수가 있어.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해. to them, 그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by her,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의 수동태가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주어에 따라 비동사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질 때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전치사가 이제 에게에 해당하는 애였잖아? 주었어,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전치사가 to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to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더라. 근데 이 전치사를 어떤 걸 쓸지를 여러분들이 또 동사를 보고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미 4형식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제 4형식 배울 때 항상 하는 게 4형식의 3형식 전환. 이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전치사였거든?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먼저 해보면 자, 4형식의 목적어를 나란히 두 개를 두는 거죠.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에게가 먼저, 을을이 나죠. 그래서 엄마가 주셨어, 나에게 편지를. 이게 4형식이야. 근데 나는 편지를 먼저 쓰고 싶네? 엄마가 주셔서 편지를 나에게 이렇게 쓰는 건 진짜 안 되냐? 그렇게 써도 돼. 다만 그렇게 쓸 때는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미 앞에다가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이제 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치사고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니 결국은 이 문장은 해석은 같으나 하나는 4형식, 하나는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는 3형식인 것이다. 요거 기억나죠? 결국은 이 문장은 어쨌든 둘 다 능동태. 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해보면 He made her the sandwich. 그가 그녀에게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어요. 자, 요것도 역시나 4형식인데 우리가 3형식으로 얘를 앞으로 빼보자. 그럼 그가 만들어 주었어. 그 샌드위치를 그녀에게.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to가 아니라 for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동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전치사를 쓸지는 for하고 of 동사만 외우는 게 쉽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of는 어차피 ask밖에 없어요. of는 ask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for도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렇게 5가지 선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5개밖에 없으니까 for를 쓰는 동사랑 of를 쓰는 동사를 외우잖아. 그 나머지가 다 to야. to는 좀 많아. 그래서 얘네들을 외워주자. 그리고 또 for를 쓰는 동사를 잘 보면요. get, make, get이나 buy가 보통 사다 주다, make가 만들어 주는 거고, cook은 요리해 주고, find가 찾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다라는 속성을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느낌이 아니야. 사주거나 만들어주고 요리를 해주려면 내가 어딘가에 가서 시간도 들이고 요리하는 어떤 그 노력이나 정성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뭔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좀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의 동사가 주로 for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to인 것이다. 뭐 주다, 말해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뭐 이거는 팔다, 그 다음에 써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to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하거든요.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썼던 전치사가 수동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수동태 문장 만들면서 전치사를 좀 주의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들이 나에게 돈을 좀 줬어요. 여기에서 요거 말고 우리 요거 뒤에 있는 목적어, 즉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바꿀 때는 우리가 전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ome money 입장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시제 과거예요. 그러면 비동사는 was, PP 형태는 given, 누구에게 주어진 거야? 나에게. 자, 에게라고 하는 전치사 given은 to입니다. 그래서 to me 써주고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by them 이렇게 수동태가 완성이 되더라.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전치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y mom cooked us spaghetti.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스파게티 입장에서 요리가 되었어요. 역시 시제는 수동태 과거형 was cooked. 누구에게 요리가 되었어? 근데 우리에게. 자, 이번에는 전치사 어떤 거 쓸까? 자, cook 아까 요리해 주는 거 뭔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나요? 이런 게 대표적인 전치사 for를 써야 되는 동사였죠. 누구에 의해서? By my mom. 우리 엄마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거다. 그치? 동사 때문에 for이다. 자, 마지막엔 he asked me a question. 그가 나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ask니까 전치사 바로 떠올랐죠? 그래서 질문 하나가 역시 시제 과거니까 was asked. 주어진 거지. 누구에게? 나에게 라고 할 때 이제 ask는 유일하게 of를 전치사로 쓰는 동사였죠? of me.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에 좀 주의를 해주고요. 오늘의 마지막 라이팅 코치 팁 3로 갈 텐데, 자, 좀 전에 우리가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가 5개 있었어요. make, buy, get, 그리고 cook 이런 거 있죠. find까지 요거 플러스 일부 to를 쓰는 동사 중에서 send나 bring이나 write 같은 동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직접 목적어만 또 주어로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좀 전에 둘 다 된다며. 근데 모든 동사가 둘 다 되는 게 아니었어. 이런 동사들은 뒤에 있는 애만 주어가 될 수 있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만약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잖아. 해석이 좀 기괴해져. 원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돼서 안 되는 것이다. 한번 봐야겠죠? 우리 아빠가 나에게 쿠키를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서 우리가 요거는 언제든지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쿠키가 만들어졌어요. were made. 자, 이거 for 쓰는 동사 있으니까 for me by my father. 이렇게 하면 해석이 요거랑 다르지 않아? 쿠키가 나에게 우리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태만 다르지 원래 의도와 같죠. 근데 만약에 I를 주어로 빼잖아, 요거를. 그러면 I was made some cookies가 되면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봐도 내가 쿠키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는 있는데 내가 쿠키가 됐네? 아빠에 의해서? 라고 하는 좀 이상한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안 된다. 해석이 좀 이상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보면 그녀가 그에게 차를 사주었어요. 그럼 그 차 입장에서는 was bought 구매가 된 거야 for her 그녀에게 그에게 for him 누구에 의해서 by her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역시나 by는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로 수동태가 괜찮거든. 근데 만약에 또 he가 주어로 나갔다 그러면 he was bought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봐도 그가 구입이 됐어? 이상하죠? 그가 구입이 된 거야? 그녀에 의해서? 좀 해석이 이상해지는 동사들 보내지거나 구입되고 내가 만들어지고 요렇게 좀 해석이 이상해지니 이런 애들은 그냥 수동태로 만들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형식이라고 모두 수동태가 2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동사들, 해석이 원래 뜻과 달라지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우리 4형식의 수동태 완벽하게 쌤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랩업 퀴즈 풀고 마무리해볼 텐데요. 빈칸에 한번 수동태 잘 넣어보세요. 그 방은 그녀에 의해서 청소되고 있다 입니다. 청소되어지는 중이다 이고요. 해석 잘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답이 들어가야 될지 수동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행 시제 수동태라는 게 팁이고 여러분들 정답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수동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와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꼭 선생님과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